볼 건데요. 1번부 같은 경우는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모양이 있죠. 이렇게. 이런 삼각형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볼 건데 이게 반복되죠. 그렇다고 이제 요거를 포토샵에서 그림하면 노가다입니다.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브러쉬 등록하면 이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파일에 뉴를 하겠습니다. 그 사이즈는 좀 그냥 뭐 100에 100으로 할게요. 이미지 사이즈 100에 100. 100에 100으로 하겠습니다. 100에 100으로 해주시고요. 파일 뉴에서 100에 100. 누르시고 그다음에 100에 100으로 하겠습니다. 픽셀로 하시면 돼요. 픽셀. 웹 작업이니까 픽셀로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그 화면에 띄우는 거니까 픽셀이 맞습니다. 픽셀로 할게요. 픽셀로. 밀리미터 말고 픽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뉴 해가지고 요거 픽셀 단위 픽셀 100에 100으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다 이제 삼각형 하나를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꾹 누르셔서 여기 폴리건 툴이라고 있어요. 폴리건 툴. 도형의 폴리건 툴이라고 있습니다. 다각형 툴이라고 하죠. 다각형. 폴리건 다각형을 의미합니다. 다각형 툴이 있고요. 여기도 다각형 툴. 근데 다각형 툴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 슬라이스가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여기 보면 3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 삼각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3으로 바꾸셔야 돼요. 슬라이스를 3으로. 그래서 얘는 삼각형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브러쉬는 약간 얘가 생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는 흑백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완벽한 검정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기본값 있죠. 요거 눌러가지고 얘를 검정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색상 팔레트 위에 조그만 색상 팔레트 같은 거 있죠.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요거 누르시면 검정색이 됩니다. 요거 있죠? 요거 색상 팔레트 밑에 요거 있죠? 얘를 누르면 이제 검정색이 돼요. 완벽한 검정색이 되시고요. 그래서 이제 완벽한 검정이 되셔야 돼요. 이렇게 검정이 되시고, 그래서 요상이 검정이 됐으면요, 이제 여기다 삼각형을 그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형을 이런 모양이 되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돌리다 보면은 Shift 누르고 돌리셔야 됩니다. 돌리다 보면은 이런 모양이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삼각형이 이제 역삼각형이 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역삼각형이 되게 그려줍니다. 역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이제 여기 보면 브러쉬 보시면은 요 종류가 이렇게 많았죠. 요 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 삼각형 모양을 요 안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요, 이제 이 상태에서 에디트에 보시면 디파인 브러쉬 프레셋이라고 있습니다. 디파인 브러쉬 프레셋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에디트에 보시면 디파인 브러쉬 프레셋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트 메뉴에 디파인 브러쉬 프레셋 중간쯤에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브러쉬 많이 써봤죠? 아까 그림 그리면서 브러쉬 여러 개 써봤죠?
그 안에 넣는 거예요. 그 안에 이걸 삼각형 모양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모양이 없잖아요. 내가 그걸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에디터에 define 브러쉬 프레스 때 눌러서 요 이름을 주는 겁니다. 이름은 이제 뭐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데 이제 주는 게 삼각형이라 할까요? 역삼각형이라 할까요? 역삼각형. 이름은 주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OK 누르겠습니다. 이건 역삼각형이라는 이름으로 줄 거고요.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역삼각형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등록을 하시면 이제 등록하셨으면 이제 이거 써봐야 되겠죠? 이제 파일에 뉴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요런 걸 만들어 볼게요. 이제 파일에 뉴를 할게요. 파일에 뉴를 해가지고 이제 내가 작업할 공간을 만들 겁니다. 그냥 500에 500을 하겠습니다. 임시 사이즈로. 그래서 파일에 뉴에서 픽셀 단위로 하시고 500에 500을 하겠습니다. 네, 500에 500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브러쉬 툴 했었죠? 브러쉬 툴. 브러쉬 툴로 바꿔주시고요. 브러쉬 툴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요 모양 이제 여기 가서 맨 밑으로 가셔야 돼요. 맨 밑으로 가시면은 요거 누르고 밴드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등록한 게 나옵니다. 밴드에 내가 등록한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밴드 밴드로 가면은 이제 브러쉬 가서 밴드로 가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 정경색 있죠? 정경색을 내가 원하는 색깔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정경색을 그려줍니다. 정경색을 변경해 주세요. 정경색을 변경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보세요. 이제 Shif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입니다. 그래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입니다. Shift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hift 누르고 드래그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거 Shift 안 누르면 안 돼요. 삐뚤어집니다. 반드시 Shift 누르고 드래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딱 이렇게 일직선이 됩니다. Shift 안 누르면 삐뚤어져요. 근데 나는 이제 간격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잠시만요. Shift 누르고 드래그입니다. Shift 누르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근데 나는 여기 간격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요. 이제 키보드에서 F5를 누르시면 됩니다. F5 키. F5 키입니다. 키보드에서 F5. F5가 브러쉬 옵션입니다. F5가 뭐냐면요. 브러쉬 옵션. 그래서 F5 누르시면은 이제 브러쉬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뭘 건드릴 거냐면요. 요거만 볼 겁니다. 여기 브러쉬 여기 팁 쉐이프 보이시나요? 여기에 보시면은 스페이싱이라고 보이시나요? 스페이싱? 스페이싱. 스페이싱이 간격입니다.
요걸 조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F 브러쉬 옵션이 F5고요. 잠시만요. 그 다음에 브러쉬 옵션 F5고요. 그래서 스페이싱으로 조절하시면은 얘를 오른쪽으로 당기면 간격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오른쪽 당겨 볼게요. 오른쪽 당겨서 제가 한번 여기 옆에서 그려볼까요? 떨어지고 왼쪽으로 하시면은 간격이 촘촘해집니다. 그래서 브러쉬 옵션은 F5입니다. F5 눌러가지고 요 스페이싱을 내가 조절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간격을 좀 많이 띄고 싶다 하시면은 얘를 오른쪽으로 하시면은 간격을 이렇게 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뛴다든지 더 띄워볼까요? 이렇게 더 뛴다든지 아니면 나는 촘촘하게 하고 싶다. 그럼 왼쪽으로 하시면은 거의 촘촘하게 되는 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건 이제 F5 눌러가지고 브러쉬 옵션으로 이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춘 다음에 새로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파일 New에서 다시 500에 500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맞췄으면은 이제 레이어 하나 추가하시고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촘촘합니다. 이렇게 더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에 부분은 사각 선택트를 이용해 가지고요. 이렇게 사각 선택트를 이용해서 나머지는 알트 드리트로 채워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삼각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원 같은 경우도 원을 만드시면 됩니다. 원이라든지 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점선도 하고 싶, 예제 2번 보면 점선입니다. 예제 2번 보면 점선이에요, 점선. 그래서 점선도 마찬가지 방식입니다. 점선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파일에 new를 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100에 100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선 같은 경우는요.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요. 점선을 해볼게요. 네, 점선 같은 경우는 사각형을 길게 그리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점선 같은 경우는 이제 사각형을 도형 중에 사각형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길게. 그리고 얘를 마찬가지로 검은색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일 뉴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100에 100이에요. 100에 100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리시고요. 아까랑 똑같아요. 얘도 똑같이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아까처럼 이제 에디터에 define 브러쉬 프레셋입니다. 에디터에 define 브러쉬 프레셋 이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등록을 하신 다음에요. 이제 또 등록해 볼게요. 에디터에 define 브러쉬 프레셋 눌러서 여기다가 이제 뭐 점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에 또 마찬가지로 이제 파일에 new를 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500에 500을 할 겁니다. 파일 new 하신 다음에 이제 500에 500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브러쉬로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 맨 뒤로 가셔야 됩니다. 등록이 안 됐네요. 잠시만요. 데이터, 디파인 브랜드, 프레텍. 누르시고, 다시 이제 여기다가, 어, 새로 만들었으면 이제 등록하겠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이제 요거를 이렇게 그리는데 얘는 그냥 일직선이 되죠, 이렇게. 일직선이 되죠.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브러쉬 옵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F5 키입니다. F5 키. 브러쉬 옵션.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 선택하고. 요거만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아까처럼 요거 있죠? 요 스페이싱 조절하시면 됩니다. 스페이싱을 오른쪽으로 좀 당기셔야 돼요. 이렇게. 좀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페이싱. 그래서 여기서 아까처럼 요거 있죠? 브러쉬의 요 스페이싱. 이렇게 해가지고 브러쉬 스페이싱해서 이렇게 또 Shift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더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점선이 가능합니다. 좀 더 줄이고 점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간격을 조절하면서 점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좀 줄이시면은 이렇게 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점선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리고 그다음에 Shift 누르고 드래그. 드래그 하시면 이런 식으로 점선이 됩니다. 그리고 해보신 분은 원도 한번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보시면 됩니다. 점선.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440에 100이네요. 근데 실제 요 배너 사이즈가 이렇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간 배너를 만든 거고요. 파일에 뉴를 할게요. 파일에 뉴를 할 거고요. 그래서 파일에 뉴에서 440에 100으로 하겠습니다. 440에 100. 이렇게 440에 100으로 할 거고요. 이번에 이제 배경 색깔 있죠? 배경 색깔은 그라디언트죠? 이제 그라디언트는 백그라운드에 뿌리면 됩니다. 그라디언트는 이제 이렇게 그라디언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라디언트 2를 바꿔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을 이제 여기 클릭해서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색깔을 이제
세팅을 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색깔은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제 할 건데요. 이제는 저는 약간 주황색 계통에 노란색 계통을 하겠습니다. 노란색, 주황색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깔을 이런 식 계통으로 할게요. 오케이 눌러서 이제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 방향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요번에는 이제 점선 만드는 걸 해볼게요. 점선 만드는 거. 이제 파일에 뉴를 하겠습니다. 파일에 뉴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이제 100에 100으로 할게요. 100에 100. 100에 100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사각형을 이제 사각형 요거 이용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사각형의 색깔 요거. 사각형의 색깔 요걸로 검정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좀 얇게 그리셔도 되고 이건 취향대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점선을 그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도형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도형을 쓰면 아까처럼 데이터에 define 브러쉬 프레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브러쉬 맨 마지막 이름을 뭐 점선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선으로 해서 점선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점선을 만든 다음에 이제 브러쉬 툴로 가셔가지고 맨 브러쉬 툴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러쉬 맨 마지막 맨 마지막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에서 F4라 그랬죠. F4. F4. F4가 브러쉬 옵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처럼 스페이싱 조절하시면 돼요. 스페이싱을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그려주면 됩니다. 레이어 먼저 추가할게요. 먼저 하기 전에 레이어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레이어 추가. 레이어 추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Shift 누르고 이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Shift 누르고 드래그입니다. Shift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또 이렇게. 그 다음은 짧게 글자 입력이죠? 글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글자 입력, 이제 본이 되니, 이, 못하났네요. 됐다. 그걸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입력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경색을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정경색 흰색으로 변경. 그 다음에 Alt 딜리트입니다. 그 다음에 FX 누르신 다음에요. 스트로크 하겠습니다. FX 가서 스트로크 하신 다음에 이제 색깔을 이렇게 주면 되겠죠. 이렇게 주면은 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둥근 사각형 요거 둥근 사각형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이리어스 조절하시고요. 이런 30 정도, 이 30 정도. 그 다음에 도형을 이제 그리시면 됩니다. 도형을 그려주시고, 이제 글자 입력하면 됩니다. 그 글자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저희 또왜 이래? 안 되는 건지. 어, 다시 이렇게 캡처를 하시고, 이제, 근데 그때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졌, 아팠네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글자 입력하면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1000에 300이네요. 파일에 뉴로 할 거고요. 그래서 파일 뉴 한 다음에 얘를 1000에 300으로 하겠습니다. 1000에 300.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가이드라인 보이시죠?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그린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그려주시고요. 또 컨트롤 가이드라인 이렇게 그려주실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필름 모양을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죠. 이제 요거 사각 선택 툴에 이걸로 가겠습니다. 이거 기본도 요 기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각 선택 툴 합집합에 패더형. 그래서 요 사각 선택 툴 합집합 패더형 가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할게요. 여기 사각 선택 툴 가셔가지고 요거에 수집합에 빼내는 가겠습니다. 그래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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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겠습니다. 이런 이제 선택형을 이렇게 만들게요. 선택 영역을 아래처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가 둥글죠? 뭐, 이게 둥글죠? 이제 요거를 이제 둥글게 해줄 겁니다. 선택 영역을 예를 들어 각을 진 걸 둥글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select, modify, smooth라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해주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select, modify, smooth를 주겠습니다. 아날로그 감성에 빠져보겠습니다. 아날로그 감성에 한번 빠져볼 거고요. 이렇게 한번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시면은 이제 선택 영역이 이렇게 되고요. 저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select, modify, smooth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줄게요. 10 정도 주시면요. 10 주고 OK 정도 주시면은 얘가 둥그레집니다. 이렇게 해서 둥그레져요. 좀. 딱 필름 모양처럼 이렇게 둥그레집니다. 여기다가 10 정도 줄 거고요. 10 정도 주시고 OK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레이어 추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레이어 추가를 해준다. 레이어 추가. 그래서 레이어 추가. 레이어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을 이제 필름이니까 좀 갈색 계통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경색을 갈색 계통으로 바꾸겠습니다. 필름 느낌을 내기 위해서 갈색 계통으로 색깔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 정경색을 갈색 계통으로 바꾸겠습니다. 눌러서 이제 정경색을 갈색 계통으로. 정경색을 갈색 계통으로 변경해 준다. 그 다음에 Alt 딜리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lt 딜리트 눌러서 색칠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색칠이 됩니다.
Alt 드리트로 색칠해 주시고요. 이제 이 선택 영역을 없애주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D 눌러가지고 선택 영역 해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컨트롤 D입니다. 컨트롤 D 눌러가지고 선택 영역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 만들어졌고요. 반드시 레이어 추가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내가 이제 그 필름 같은 경우는 요 필름 구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필름 뭐 작업할 때 이게 없으면은 필름 작업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요 필름 요거를 구멍을 한번 뚫어볼 건데요. 일단은 이제 그 브러쉬 등록을 하셔야 돼요. 여기 일정하게 구멍을 뚫으면 브러쉬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에 뉴를 하겠습니다. 파일에 뉴를 하시고요. 100에 100으로 할게요. 음, 100에 100으로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그리고 이제 정경색을 검정으로 반드시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정경색을 검정. 완벽한 검정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그래서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요거 눌러서 검정을 만들게요. 그래서 반드시 요걸 클릭하셔야 됩니다. 여기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정으로 초기화한다. 정경색 검정으로 초기화해 준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있죠. 이제 이제 필름 구명 보시면 둥근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둥근 사각형을 선택할 거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서 둥근 사각형, 둥근 사각형 풀로 변경.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너무 레이디어스부터 고쳐야 되겠네요. 레이디어스 10 정도 두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레이디어스를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 10 정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디어스를 10 정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도형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도형을 그려주세요. 도형을 그려줍니다. 반드시 완벽한 검정색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둥근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둥근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디터에 요거가 있죠. Define 브러쉬 프레셋으로 브러쉬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러쉬 등록. 그래서 여기다가 필름 구멍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브러쉬 툴로 변경하시고요. 브러쉬 툴로 변경해 준다. 브러쉬 툴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러쉬 맨 마지막이라 그랬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브러쉬 찾는다. 브러쉬 맨 마지막을 찾는다. 그러면 이제 이 모양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레이어 추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 창으로 돌아옵니다. 뭘로 돌아올 거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작업하던 곳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작업하던 창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기로 돌아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반드시 레이어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레이어 추가입니다. 여기다 레이어 추가. 이거를 추가해 준다. 여기 오셨으면 반드시 여기 레이어를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브러쉬트로 바꿨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그리시면은 이렇게 일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키보드에서 F5 키입니다. 그래서 F5 키 눌러서 옵션을 불러온다. F5 키 눌러서 브러쉬 옵션을 불러온다.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고 얘 클릭하고 스페이스. 그래서 어디냐면은 여기 클릭하시 이제 여기 브러쉬 CF 클릭하고 스페이싱 조절하시고 두 가지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스페이싱하고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간격 조절한다. 그 다음에 이제 Shift 누르고 드래그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밑에를 찍어야 되는데 이게 연결이 돼버려요. 연결돼서 있으니까 이제 잠시 이제 이제 드래그 했으면 이제 드래그 그 다음에 연결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그려줬으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잠시 이동 툴로 바꾸겠습니다. 잠시 이걸 이동 툴로 잠깐 바꿀게요. 그래서 잠시 이동 툴로 변경. 그래서 여기 공백 한번 클릭해 줄게요. 그래서 어, 이제 공백 클릭하면 되겠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동 툴로 잠깐 바꾼 다음에 여기 한번 클릭할게요. 이 까만 부분 한번 클릭할게요. 그래서 이동 툴 본 경우 이제 요 까만 부분.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다 연결돼서 하면 이게 Z자 모양이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Z자 모양을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Z자 모양이 방지가 돼요. 그래서 요 까만 데를 클릭하는 이유는 요 레이어 선택이 레이어 지금 새로 만든 레이어 선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얘를 선택하면 레이어가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요 까만 데 클릭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동 툴로 하고요. 반드시 검정 부분 클릭. 그래서 검정 부분 클릭. 검정 부분을 클릭해 준다. 그래서 검정 부분을 클릭해 주는 이유는 레이어가 다른 걸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위에다 똑같은 걸 해야 되는데 레이어가 바뀌어 버려요. 반드시 검정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다시 브러쉬 툴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Z자 모양이 가끔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Z자 모양을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하면서 동영상이랑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브러쉬 모양으로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브러쉬 모양 안 바꿔도 됩니다. 브러쉬 툴로 변경.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 브러쉬 이용해서 이제 밑에도 마찬가지로 시프트 도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래 부분도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래 부분도 드래그 해준다. 아래 부분도 드래그를 해준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필름 모양 됐죠? 그래서 좀 여기서 헷갈려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제 요 필름에 구멍을 뜰 거예요. 여기서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구멍 뚫는 건. 여기서 원하면 요거는 이제 그냥 구멍 뚫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클릭을 하실 거냐면요.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분들이 하는데 어디를 클릭을 할 거냐면요. 지금 보시면 요 레이어 2라고 있습니다. 레이어 2 옆에 레이어 2 옆에요. 네오 박스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입니다. 레이어 이 부분입니다. 제가 동그라미 쳐놓겠는데 이 부분입니다. 레이어 보시면 레이어 이 옆에 네오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컨트롤 클릭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를 컨트롤 클릭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CTRL 컨트롤 누르고 클릭입니다. 동그란 부분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요 레이어 2라고 있고 옆에 조그만 네오 박스가 있어요. 다시 볼게요. 여기 요거를 여기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요 레이어 2 있죠. 요게 클릭하는 게 아니라 옆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를 컨트롤로 클릭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컨트롤 누르고 클릭을 하면 얘가 선택 영역이 됩니다. 여기 레이어 2 옆에 여기 네모 박스가 있어요. 얘를 컨트롤로 클릭을 해야지 선택 영역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제 레이어 2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레이어 2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레이어 2를 버려버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있죠.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레이어 2, 요 이제 레이어 2를 수유통에다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이렇게 해서 레이어 2를 휴지통에 버린다. 그래서 레이어 2를 그냥 휴지통에다 이렇게 버리면 레이어가 2가 지워집니다. 딜리트를 주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지금은 반드시 줄 때 레이어 2를 휴지통으로 이렇게 끌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레이어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휴지통에다가 이렇게 버려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자동적으로 레이어 1이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레이어 1 짧고 자동적으로 레이어 1이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딜리트 한번 눌러볼게요. 딜리트. 이거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은 필름에 구멍이 생깁니다. 이 딜리트 키를 누른다. 그래서 딜리트 키를 딱 눌러주시면은 이 필름 구멍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D 눌러가지고 선택 영역 해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런 필름 모양이 됩니다. 네, 필름 너무 구멍을 제가 너무 크게 뚫었네요. 좀 작게 뚫어야 되는데 구멍을 너무 크게 뚫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멍을 뚫으면 되시고요. 근데 보시면 밑에 그림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하나 더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요 요거 이름을 이제 먼저 레이어 이름을 바꿀게요. 요거 이름을 필름으로 바꾸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을 필름으로 변경. 레이어 이름을 필름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레이어 복사입니다. 그래서 J 눌러서 레이어 복사. 컨트롤 J 눌러서 레이어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J 누르면 레이어가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J가 레이어 복사입니다. 그래서 레이어 복사는 컨트롤 J입니다. 그래서 레이어 복사 컨트롤 J. 단축키 적어드릴게요. 그래서 레이어 복사 컨트롤 J.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레이어 복사가 돼서 이름을 또 그림자로 바꿀게요. 복사된 레이어 그림자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좀 레이어 이름 바꿀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레이어가 복사됐으면요. 그 다음에 복사된 레이어 이름을 그림자로 바꾼다. 복사된 레이어 이름을 그림자로 변경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까 하면은 이제 회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좀 이용할게요. 회색으로 바꿀 건데 단축키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U입니다. 컨트롤 이게 이제 색상 바꿔주는 거죠. 슈 세츄레이션이라고 색깔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색상 채도 명도 변경 색상 채도 명도 세 가지를 바꾸시는 게 슈 세츄레이션이었죠. 컨트롤 U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컨트롤 U 눌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채도를 다 빼주면 회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세 가지 색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은 회색을 만드시려면은 요 세츄레이션 있죠. 세츄레이션을 왼쪽으로 당기면은 다 당기면 회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검정색을 만드는 방법은 나이트미스 있죠? 나이트미스를 왼쪽으로 당기면 검정색이 되고요. 나이트미스를 왼쪽으로 당기면 흰색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회색을 만들 거기 때문에 세츄레이션을 마이너스 100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흑백으로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 세츄레이션을 회색으로 바꿀게요. 회색으로 바꿀 때는 요 세츄레이션을 마이너스 100, 그 다음에 흑백 검정 만들 때는 라이트니스 마이너스 왼쪽으로 당기면 되고요. 그 다음에 흰색 바꿀 때는 왼쪽으로 당깁니다. 이렇게 해서 채도를 마이너스 100으로 바꾸겠습니다. 채도를 마이너스 100. 채도를 마이너스 채도를 마이너스 100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림자 같은 경우는 좀 뿌여야 되죠. 그림자 같은 거 뿌여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요거를 이제 좀 뿌옇게 그림자 처리를 좀 할 거예요. 뿌연 효과. 그래서 뿌연 효과는 이제 필터 가셔서 블러 가셔가지고 가우시안 블러라고 있습니다. 필터에 블러에 가우시안 블러. 그래서 이거는 이제 뿌연 효과를 주는 겁니다. 이거 피부 뽀얗게 할 때 했었죠? 피부 뽀얗게 할 때 쓰고요. 이제 아니면 이게 그림자 느낌 들 때도 요 가우시안 블러를 씁니다. 필터에 블러에 가우시안 블러. 필터에 블러에 가우시안 블러. 이것도 적당히 주셔야 됩니다. 일단 저는 5 정도 주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서 해준 겁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블러를 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순서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면 필름이 위로 가야 되죠? 레이어 순서 바꾸셔야 됩니다. 레이어 순서 변경. 이렇게 하셨으면은 레이어 순서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레이어 순서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레이어 순서 변경.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제 그 사진을 하나 이제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필름 보시면은 사진이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완성본처럼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완성본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불러옵니다.
사진을 불러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이제 좀 약간 이제 요거를 색깔을 이제 뒤집어 이제 색깔을 반전시킬 거예요. 좀 무서운 느낌 냅니다. 그래서 필 같은 경우는 요런 느낌 내죠. 그래서 색상 반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색상 반전은 컨트롤 I입니다. 색상 반전 컨트롤 알파벳 I. 여기다가 이제 색상 반전을 할 겁니다. 색상 반전.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 I. 이거는 알파벳 I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I, 그러니까 소문자 A나 이거 컨트롤 I예요. 제가 알파벳 I라 써놓은 걸 헷갈릴까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게 소문자 L로 보일 수도 있고 숫자 L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글로 써놓은 겁니다. 알파벳 I라고 해서 컨트롤 I 누르면은 어이구야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얘들 이동 툴로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이동 툴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진을 작업 사이즈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작업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작업창으로 옮겨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기 맞춰줄게요. 컨트롤 T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랑 좀 모양 요거 다르죠. 그래서 요거는 뭔가 이제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뭘로 바꿀 거냐면요. 이제 이건 뒤에서 할 건데 여기 지금 레이어의 노멀이라고 있습니다. 이 노멀을 스크린으로 바꿔준다든지 좀 오버레이. 오버레이는 할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 지금 레이어에 보시면 이게 노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블렌딩 모드라 다시 뒤에서 잘 설명드릴 건데요. 이 블렌딩 모드 있죠. 노멀을 블렌딩 모드에 보면 노멀이라고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스크린. 스크린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거를 스크린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거를 스크린으로 변경하시면은 이런 느낌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진도 마치 나머지 사진도 똑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진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느려. 얘가 또 약간 버벅이기 시작하네요. 나머지 사진도 이렇게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다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진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사진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레이어 구두파 말고요. 얘를 하나로 합칠 거예요. 레이어를 하나로 합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지금 레이어 4 클릭하고 Shift 눌러서 필름 클릭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하나로 합쳐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클릭하고 Shift 클릭입니다. 여기 클릭, 그 다음에 여기는 Shift 클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레이어를 걸 아예 합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어 병합이라고 합니다. 분리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건 하는 순간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 병합은 컨트롤 알파벳 E입니다. 레이어 병합 컨트롤 E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E를 눌러서 하나로 합쳐버리는 겁니다. 근데 얘는 분해가 안 돼요. 레이어를 하나로 합쳐주는 건데 컨트롤 E라고 얘는 분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판은 내가 분해할 수 있지만 얘 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약간 이렇게 꾸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컨트롤 T 누르시고 컨트롤 T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요. 이 워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여기 마우스 워프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워프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워프를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꾸며주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키 다 됐으면 엔터키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으면 이제 엔터키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눌러서 엔터키 눌러줍니다. 여기까지 하면 완성이 되고요. 이제 여기까지 동영상 보내드릴게요. 이제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 30분까지 쉬었다 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 작업한 데다가 레이어 하나 추가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검은색으로 칠해야 됩니다. 이렇게 칠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필터에 보시면 렌더에 보시면 네 번째 렌즈 플레이어라고 있습니다. 렌즈 플레이어. 렌즈 플레이어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 렌즈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좀 이제 요거는 이제 좀 DSLR 써본 사람도 이해하고요. 안 써본 사람도 어려울 겁니다. 요거는 여기 렌즈 플레이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 렌더, 렌즈 플레이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빈 그림이 있고요. 여기 더하기가 있죠. 더하기. 더하기 부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더하기로 빛이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플레어라고 합니다. 빛 옆에 뭔가 뭐 따라다니는 걸 플레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진에서 이거를 이제 플레어라 부릅니다. 사진 용어예요, 사진 용어. 여기 빛이 있고요. 이제 이게 메인 빛입니다, 이게. 이게 메인 빛이고, 옆에 막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따라, 이런 게 따라갑니다. 빛 옆에. 이 빛이 있으면은, 빛 옆에 이런 게 뭔가 따라와요. 이거 플레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인물 사진 찍을 때, 인물 역광 찍을 때 있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런 게 나타납니다. 빛을 역광으로 찍으면은 태양 밑에 밑에 태양이 빛이 태양빛이 밑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뭔가 뭐라 해야 될까 이런 게 생깁니다. 보조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플레어라고 합니다. 이거 거의 역광 사진으로 인물 사진 찍을 때 많이 나오는 거 효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더하기 있죠? 이 더하기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밝기고요. 근데 이건 렌즈입니다. 렌즈. 이거는 이제 그 좀 카메라 DSLR 카메라나 미러리스를 좀 달아보신 분은 이게 뭔지 알 겁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모르니까 그냥 안 달아보시면 이게 뭔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줌 땡기는 렌즈. 이건 단 렌즈라고 합니다. 줌 안 되는 거.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카메라 렌즈에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갈게요. 마지막 이거는 이제 그 DSLR 카메라를 써보신 분은 요게 뭔지 좀 아십니다. 근데 이제 이거 DSLR 안 써보신 분은 그냥 요 기본값으로 그냥 뭐 그냥 이런 거다. 그 핸드폰 보면 줌 되죠? 그냥 줌 되는 렌즈 막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렌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체크하시면은 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필터, 렌더, 렌즈 플레이어 가가지고 요 더하기 위치 있죠? 더하기. 요 더하기 위치를 이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빛이 위치 오케이 누르시고요. 이런 걸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이런 거. 그래서 얘를 아까 요걸 바꿨었죠. 블렌딩 모드. 얘를 스크린이나 라이팅, 오버레이나 아니면 뭐 스크린 할게요. 스크린 같은 거나 아니면 뭐 라이팅. 이런 걸로 바꾸면은 이 빛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바꿔주시면 돼요. 네, 라이팅 없겠네요. 네, 라이팅. 이런 식으로 해서 빛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작업을 해요. 근데 제가 사진을 이제 아무거나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를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띄웠는데. 그래서 이 사진을 이 사진 일부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어떤 첫 번째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를 드래그 했을 때 요거를 이제 이렇게 가져갑니다. 이동툴로 얘를 딱 갖고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흑백이 돼 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요. 이렇게 이제 컬러는 그대로 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여기다가 필터에 렌즈 플레이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필터 갤러리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하여튼 뭐 필터가 몇 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런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이제 이걸 잘 볼게요. 다 겹쳐 넣어 볼게요. 똑같으면 첫 번째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레이, 그레이 모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흑백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흑백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위에 CMYK라고 있어요. 이 모드로 하시면은 뭐 필터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 필터 효과 제한이 있고요. 그래서 뭘로 해야 되냐면요. 여기 보면은 이제 RGB 요걸로 돼 있어야 돼요. 지금 보시면 다 다르게 돼 있죠, 지금. 제가 일부 다르게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그레이로 돼 있죠? CMYK로 돼 있죠? RGB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GB는 다 되는데요. 이제 좀 마지막 그 그레이 같은 경우는 그거밖에 안 된다 그랬죠? 흑백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CMYK는 이제 그 컬러는 되는데 약간 필터에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RGB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RGB로 돼 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CMYK나 그레이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요거를 바꿀지 알아주셔야 이런 경우 내가 이제 요거를 바꿀지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미지에 보시면 모드라고 있고요. 이걸 RGB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바꿔내면은 이제 계속 볼게요. 그럼 보시면 여기 CMYK가 되어 있어요. 내가 아까 이제 필터에 렌더에 이거 줄었는데 이게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모드를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 가시면 모드에 보시면 요거를 RGB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 모드에 RGB 요걸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모드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미지 모드 RGB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서 바꿔볼게요. 이미지 모드의 RGB. 그 다음 메시지 뜨면 요거 맨 오른쪽 거 톰플레이트 요걸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면 다 내가 합쳐지는 경우가 있어서 맨 마지막 거 있죠? 요거 톰플레이트 요걸로 해주셔야 됩니다. 레이어 안 합쳐진다.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걸로 눌러주시면은 이제 모드가 바뀌어버립니다. 딱 누르시면 이제 모드가 RGB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RGB가 되면서 이제 아까 안 됐던 렌즈 플레이어가 될 겁니다. 이미지에서 필터, 렌더, 렌즈 플레이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다 보면 내가 이제 그 뭔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흑백만 나온다든지 필터가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미지 모드 가서 RGB 컬러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사이즈 먼저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871에 263입니다. 사이즈를 보시면은 파일의 뷰에서 871에 263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배경 색깔은 그냥 칠하면 됩니다. 이제 백그라운드 레이어의 역할은 그냥 배경 색깔 칠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스포이드 이용해서 배경색을 따온 다음에 여기다가 알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종이 만들어 볼게요. 종이는 이제 레이어 하나 추가를 할게요. 그 다음에 레이어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그냥 종이랑. 그 다음에 사각 선택 툴 이용할게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각형 올감이 차집합 있죠. 다각형 올감이 가셔서 얘를 차집합으로 바꾸겠습니다. 0으로 하셔야 됩니다. 패턴은. 그 다음에 이거를 밖에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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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시면은 여기 분이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를 흰색으로 색깔 칠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커터를 D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멍을 만들어 볼게요. 이 구멍은 굳이 구멍을 뜰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배경색과 똑같이 하면은 구멍을 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브러쉬를 이용할게요. 그 다음에 일단 그 전에 레이어 추가할게요. 얘를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이라는 레이어를 추가하시고요. 이제 브러쉬. 브러쉬 중에서 얘는 이제 따로 원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잠시만 요것도 다시 돌아갈게요. 아 이건 안 했구나. 잠시만요. 확인해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그 요걸로 바꾼다 그랬죠? 요거 브러쉬 툴로 바꾸시고요. 브러쉬 툴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브러쉬로 바꿔주시고요. 그다음 레이어 또 추가하셔야 됩니다. 브러쉬로 바꾸고 다시 레이어 추가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레이어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브러쉬 툴 변경 후 레이어 추가합니다. 브러쉬 툴 변경 후 레이어 추가. 레이어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이라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러쉬 중에서 이거 하드 브러쉬로 하시면 됩니다. 브러쉬 하드 브러쉬입니다. 이거 누르시고요. 두 번째. 보시면 브러쉬가 소프트 브러쉬고 하드 브러쉬가 있어요. 하드 브러쉬로 하시면 됩니다. 하드 브러쉬로 이렇게 하드 브러쉬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드 브러쉬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드 브러쉬 선택. 하드 브러쉬 선택. 하드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제 F5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F5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F5. 그래서 브러쉬 옵션이 F5죠. 그래서 브러쉬 옵션 F5. 브러쉬 옵션 F5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처럼 이거를 이제 스페이싱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스페이싱 조절. 스페이싱을 조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정경색을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이제 요를 그대로 뿌릴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빨간색이다. 이걸 브러쉬로 한번 해볼게요. 너무 티나죠? 네, 너무 티납니다. 그래서 스포이드 이용해서 배경색을 찍는다. 배경색과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제 스포이드 툴을 이용해 가지고요. 스포이드 툴을 이용해서 배경색을 찍는다. 스포이드 툴을 이용해 배경 찍는다. 배경을 찍으시면은 이제 그 파란색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이 부분. 이렇게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브러쉬로 바꾼 다음에, 다시 브러쉬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프트를 누르고 그려준다. 브러쉬 툴을 변경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프트 누르고 그려줍니다. 그래서 시프트 키 누르시고 그려줍니다. 시프트 키 누르고 여기다 그려주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있죠? 요거는 다각형 올가미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약간 접힌 부분 있죠? 이 접힌 부분은 이제 다각형 올가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접힌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다각형 올가미, 다각형 올가미로 하겠습니다. 다각형 올가미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각형 올가미 선택을 하시고요.
다각형올가미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다각형올가미로 레이어 먼저 추가할게요. 그 전에 레이어 먼저 추가하겠습니다. 레이어 추가를 해야지 또 마음대로 쓸 거에다가 레이어 추가. 레이어 추가를 해서 덮인 부분. 그래서 다각형올가미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처럼 그려줍니다. 아래처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색깔을 정경색을 약간 회색계통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정경색 변경하겠습니다. 정경색 변경하고 Alt 드리트 하겠습니다. 정경색 변경 후 Alt 드리트. 정경색 변경 후 정경색 변경 Alt 드리트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되고요. 근데 컨트롤 D를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D입니다. 컨트롤 D로 선택명을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컨트롤 D로 선택명 해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도형을 그리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둥근 사각형. 그래서 둥근 사각형을 그리시고 둥근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색깔도 알트 드리프트. 정경색 바꾸고 알트 드리프트. 정경색 변경 후 알트 드리프트입니다. 하고 그다음 글자 쓰겠습니다. 글자 입력 배치. 나머지도 해준다. 글자 입력 후 배치. 그 후 다른 글씨를 해준다.
분방식으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다른 분방식으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글자도 바꿔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색깔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색깔도 이제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글자도 입력. 그래서 바꿔주시면 여기까지 바꿔주시면 되고요. 바꿔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글씨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글자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글자 보너스는 글자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글자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원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원. 그래서 요거 원을 이용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원을 이용할게요. 그래서 여기다 원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엘립스. 그래서 요거는 원을 이렇게 이용해 주시고 정경들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정경들 흰색. 정경색 흰색. 정, 흰색 정경수 알트 딜리트. 알트 딜리트 하시고요.
그 다음에 fx 가서 스트로크 가겠습니다. 이거 스트로크 가지고요. 이거 파란색으로 하시고 굵게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 입력. 그 다음에 더하기. 그래서 T 눌러가지고요. 이제 더하기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글자 입력. 그래서 여기다 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글자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따오시면 되겠습니다. 연필이라든지 이거는 인터넷에 따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따오기. 손 모양과 연필 모양 인터넷에서 따오기. 이런 식으로 해서 네이버 가셔가지고 이거 이제 손 모양, 이제 손가락 뭐 이런 거 따오시면 됩니다. 손가락 같은 거를 네, 느끼를 따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가락 같은 거 이렇게 따오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에 연필도 검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필로 이거를 따오실 거고요. 연필로 이렇게 따서 여기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